저희가 오픈하면서 센터장님이 왜 안 보이지? 센터장님이 안 보이지 했는데 오늘 봐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좀 안 좋으시니까 빨리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늘 유미 씨 생각하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어디서 고생하고 계실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빠지고 아프시고 기운 없으시더라도 생각하시면서 저희 생각하시면서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저희 식구만 딱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금 너무나 머릿속에 똑같은 그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어제 그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빅데이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똑같은 얘기도 중요한데 책도 우리가 지금 성공의 바이블이 있는 것처럼 그 바이블에 플러스 지금 현 시대, 현 정보,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플러스 알파 시켜서 트렌드도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마음보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추가가 될 수 있을까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의 STP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좀과 저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조금 찾아봐서 길이는 길지 않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나 지금 이후에 지금 유미 씨는 일본에 계시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 이민 가실 분 안 계시죠? 지금 현재는 계획은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어쨌든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 통해서 뭐 이런 패널들이 얘기하는 보도를 보면 저희 한국의 경제를 지금 내후 외환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너무 우울하고 외국과의 관계는 너무 지금 완전 환란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큰 이념을 가지고 뭐 광화문이나 서초를 나가는 것보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막연한 마음에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한 명을 붙잡고 너의 가치는 어떠냐, 그러면 너는 이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얘기하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국 경제를 외국에서 보는 시점이 사실은 이제 그 통화기금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장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해가 시작되면 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몇 프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거 요즘 눈이 떨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 2019년에 2.5%를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계속 다운돼서 지금 현재 2.0%까지 내려갔거든요. 2.1%, 2.0%.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고 2% 성장하는 거지만 하지만 플러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 생산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이 퍼센테이지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시대 내지는 제로 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내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거기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좀 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가 가장 최악의 실업률이고 최악의 실업률에 자영업 폐업률이 뭐 늘 얘기하지만 89%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10집 문 열면 9집이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 안에 우리가 들어갈 확률은 너무나 많겠죠. 그리고 뭐 외국 경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제2의 베네수엘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경제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고 뭐 한일 지금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를 우리가 대체로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자체에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일본과 연대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죽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죽지만 일본의 경기도 지금 제 친구들이 부산에 많이 있는데 부산에서 그냥 여권만 하나 들고 가면 대마도를 넘어가서 자전거 타고 오는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대마도가 거의 폐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대마도를 일본도 경기에 지금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우리도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이러합니다. 근데 그러면 패너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우리는 애터미를 하니까 그 외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패널들은 그냥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하라고 하고 각자 알아서 잘 사는 방법밖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은 그러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자 도생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이게 기억되어 있는 이게 학습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런 것들이 너무 통일되어 있는데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나의 변화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것들이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애터미로 넘어가서 저희 애터미는 현재 절대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GS, 글로벌에서 소싱하고 글로벌에서 세일즈하는 전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9년 지금 11월이 넘어갔으니까 2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애터미 그거를 한번 보니까 좀 큰 것만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4월에 저희가 공주에 신사옥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는 여태까지 회장님이 20만 원부터 나눔의 문화를 실현했던 것이 2018년까지 한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좀 멋있는 게 조금 쇼맨십도 있는 거 2019년에 그렇게 2018년까지 100억을 기부하셨는데 2019년에 통째로 1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 무슨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도 뭐 신랑아 만가나 이런 데서 계속 10억씩 기부하신 거를 빼고 통째로 기부를 2019년에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회사의 정체성은 오너의 문화가 회사의 문화인데 이 회사의 정체성은 결국은 정체성은 나눔에 있구나 하는 거를 회장님의 그 실천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거 포브스지를 굉장히 중요한 잡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브스지에서 애터미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준 모델로도 말씀하셨겠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그 포브스지를 이용하신 거는 회장님께서 사업자들과 저희 애터미의 식구들한테 원활하게 더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어디 나서고 싶어서 오기보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저희가 회장님께서 세계 직접 판매 회사의 카운슬 위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에는 한 명도 없고요. 회장님이 최초이시고 직접 판매 회사가 그 회사의 카운슬이 됐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직접 판매 회사의 그 미래가 좀 밝지 않나 하는 생각이 회장님께서 그렇게 카운슬 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증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250억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을 했고 이걸 얘기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라인 미팅에서도 봤지만 김문경 회장님 사장님께서 그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 글로벌이 굉장히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에는 그 국내 그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아마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빙을 하는 것이 해외에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에 처음 진출을 했죠. 저희가 2010년에 44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1조 기업이 되면서 저희가 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이 2,800억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60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배 이상 글로벌이 성장을 하는데 이 가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국내 매출보다.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이 글로벌 매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 성장률은.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이제 모든 것이 증빙되는 하나하나의 자료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국내 선호도, 국내 기초 화장품의 선호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같이 관여하는 이 선호도 그 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니스프리고 둘째가 더 페이스샵, 셋째가 설화수, 넷째가 미샨데 다섯 번째 애터미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왜 5위라서 무시할 숫자가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 몇십 년 훨씬 앞선 아메이도 단 하나의 화장품도 뭐 우리가 S사의 화장품 뭐 사의 소금으로 만들었던 그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도 어떤 화장품도 저희 직접 판매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온 회사가 없는데 그냥 모두 대중화가 되었다는 이 대중화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5위 애텀이지만 사실은 더 뭐 1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글로벌까지 넘어가면. 그리고 요즘은 거의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모바일로 많은 것들을 하죠. 모바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정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대에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죠. 같은 가격대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떤 퀄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똑같은 브랜드나 또 퀄리티가 있으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를 전 모바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로 인해서 가성비가 높아졌고 이제는 가심비까지 추가됐는데 이 애터미의 가심비를 저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해모임의 변천사를 보면 저는 가심비에 대한 얘기가 변천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애터미 가심비는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가격이 동결됐죠. 근데 10년간 가격이 동결됐는데 사실은 가격이 동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슬그머니 포인트를 너무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포인트도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은 30%가 올라갔고 그런데 포스도 배를 늘렸고 이거를 봐서는 가심비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고객이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센슈머라고 합니다. 센슈머는 지금 1인 쇼핑몰로 그러니까 1인 쇼핑몰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소통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영업을 하기도 하고 모든 다중 역할을 할 수 있는 셀슈머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이것이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저희가 애터미가 잘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왜냐하면 각자의 쇼핑몰이죠. 모두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래서 이 트렌드에도 굉장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늘 너무 많이 얘기하죠. 대중명품. 애터미의 철학이기도 하죠. 대중명품. 그냥 얘기했을 때는 대중명품.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에 대한 제가 왜 절대 품질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절대 품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절대 품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질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질이 좋은 거는 뭔가요? 좋은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좋은 원자재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연구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1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하나하나에 저희가 보면 홍삼이라든지 저희가 제품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그 공정성이 저희의 그 절대 품질을 이루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모든 제품이 다 음식에 관련된 품질 관리의 기준에 서 있는 것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한다는 세 번째 기준에 의해서 절대 품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저희가 그거를 다 실현하고 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가격. 절대 가격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절대 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원가가 절감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격이 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데요. 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파트너 회사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파트너 회사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회장님이 딜을 하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너에게 어떤 가치 상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한다는 거.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저희의 독보적인 경영 합리화로 인한 관리비의 절감입니다. 관리비의 절감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글로벌이 가는 바람에 최근에 2019년에 다시 그 판관비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1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하지만 10% 동종업계는 거의 25%에서 30%. 근데 25%에서 30%라고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판관비가.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의 판관비를 글로벌까지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품질과 가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철저한 관리 비용의 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의 경쟁력은 어떤 거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회장님이 늘 얘기하시죠. 우리는 거의 우리의 경쟁자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글로벌로 생각을 하면 아마존이나 거의 알리바바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는 크게 절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군제라고 중국에 있잖아요. 광군제가 솔로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매출이 34조 7천억이 넘는데 거기에 반품률이 10%라고 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거의 30%대를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사실 얼마나 허접한 제품을 다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그거를 사게 하고 그거 사게 했는데 그 물건이 안 좋아. 다시 반품해. 그 반품률이 30%라는 것까지 육박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물건만으로도 그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는 모든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큐레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 충성 고객이 특정 다수의 충성 고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미 쌓여 있는 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리바바와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불특정 다수의 그 고객들에 의해서 그냥 안에서 회사에 전혀 관계없이 그것들로 그냥 이게 좋으면 저걸 사고 저걸 좋으면 이걸 사지만 이게 좋지 않아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쓰지 않아도 나는 관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 다수의 그 대상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과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쭉 해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해서요. 최근에 나온 홍삼 진갱하고 터마신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어제 저녁에 그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틀어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건강식품,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어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근데 홍삼 진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홍삼을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얘기를 붙일 때는 그 유효 성분이 0.8mg 이상,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그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0.8mg 이상의 그 유효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홍삼 진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나요?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군을 유형을 따지냐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진세노사이드가 5.5mg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형의 지금 진갱이나 영양갱이나 이런 것들 양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 타 회사 중에 홍삼 양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품 유형을 보면 100% 거의 100% 거의 99% 이상이 다 캔디류라고 합니다. 캔디는 건강기능식품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으면 캔디류는 그냥 거의 홍삼 향만 집어넣어도 그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거의 다 캔디류고요. 정관장에서 또 나와 있는 갱 같은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또 식품 유형이 당절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유형이 당절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홍삼 진갱과 같은 비슷한 맛을 내는 것들이 다 향만 첨가되어 있는 캔디류라는 거 그거 판매하시면서 이제 진갱 아직 일본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하면서 판매를 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냥 유형만 딱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다른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저가 뭐 상세하게는 안 했지만 터마신 M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한 달분이 3만 얼마라서 좀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것이 국내 제품뿐만이 아니고 해외 제품도 직구를 사다 보시면 터마신과 MSM이 같이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마신은 터마신대로 MSM은 MSM대로 따로 식이유황이죠. MSM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하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MSM과 터마신이 합쳐져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마신의 함량이 저희 터마신 MSM보다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39만 8천 원이더라고요. 39만 8천 원.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비교했을 때 그거를 판매하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터마신 이래가지고 관절에 좋다 그래서 한 2만 원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뒤에를 딱 보시고 보여주세요. 이게 MSM 같은 경우에 2만 원대가 있는데 옵티 MSM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효능이 없다고 합니다. 옵티 MSM, OPTIMSM. 요 옵티 MSM 이상이 되지 않으면 3만 원대 이하는 거의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판매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얘기하고 소비를 저희가 자산으로 바꿀 수 없을까?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 분단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최저 저희가 생활비로 쓰는 것이 한 10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죠. 100만 원대라고 미니멈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식품군하고 저희가 PV를 한번 다 보니까 거의 식품군은 저희 PV가 한 10% 정도 가격 대비 한 10% 정도 되고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50% 정도 PV가 되더라고요. 그 PV가 되는데 비교할 수 있죠. 이마트 너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올 2,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왔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 롯데마트 모두 0.1%대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는지는 말도 못하죠, 그죠? 그거랑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 애터미가 또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미 씨도 얘기했는데 아자몰이 이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자몰을 아마 철저히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거의 홈페이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작업이 다 됐는데 저희가 애터미 유통의 허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자몰도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고 아자몰의 가장 큰 힘은 아까도 얘기했던 500만 이상의 특정 다수의 충성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자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자, 대형마트, 렌탈, 보험, 여행, 상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들어갈 것이고요. 아마 이제는 이 아자몰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태까지 애터미에서 사지 못했던 것들을 아자몰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도 처음에 이 이름을 지었을 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희 아자몰도 모든 것이 이렇게 회장님의 머릿속에는 아마존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설정하셨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 뭐 우리가 지금 중산층 뭐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1%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대의 재산의 비중이 모두 1%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 1%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 주식에서 말하면 개미군단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쿠팡이나 이마트와 회원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똑같을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쿠팡과 이마트는 내가 쿠팡과 계약을 맺고 내가 이마트와 계약을 맺지만 그 가입하는 거는 똑같지만 누구의 추천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게 약간 회사를 들어가는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 이마트와 저희가 그 회원 가입을 하는 건 똑같지만 정말 극명하게 다른 부분은 추천 코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천 코드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부터 연결고리가 되어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혹은 왜 위에 코드가 있어야 돼? 그럼 쿠팡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이제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가 코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연결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회원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회원과 함께 협력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업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쿠팡과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내 스스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비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걸로 마무리를 저는 지으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마케팅 플랜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누차 얘기에도 모자르지 않는 저희 무한 누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무한 누적 애터미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우리들의 시차는 있지만 그 포인트가 정립되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전혀 그 사람도 우리와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는 애터미의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한 누적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 포인트 상한선 정말 이 상한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생각이 알면 알수록 더 드는데요. 5천만 PB에서 잘라놓았는데 저희는 만약 이것이 잘라지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독식해서 파일을 나눠 가지는 이 구조가 과연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 그리고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입비, 유지비, 추천인 제도가 없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또 한 명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소비자로 남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증빙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하우상박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해도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게끔 서로를 도와주는 구조의 이 하우상박 그리고 글로벌 무한 단계 저는 아까 캄보디아 얘기를 했는데요. 캄보디아를 뭐 그 국민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딱 와닿는 얘기는 캄보디아는 북한과 국민소득이 똑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캄보디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 달에 버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시작은 이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우리가 지금 애터미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 시장은 나눔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이긴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태국이 있죠. 태국이 있고 앞으로 베트남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는 무언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캄보디아에서 글로벌로 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나오고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임페리얼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꿈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선택도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선택에 이 똑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에 같이 시작을 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돼야 성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하루하루 오늘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다지면서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의 길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